자,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수학을 가르치는 현우진이고요. 자, 2023학년도 수능 대비를 위한 커리큘럼 영상을 제가 준비했는데, 자, 이 영상은 저에게는 제가 앞으로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자,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법한 교재와 강좌를 발간하고 촬영할 거라는 계획과 다짐을 발표하는 일단 자리가 되고, 자, 여러분에게는 물론 제 문제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문제가 일단 더 크긴 하죠. 지금 수능이 앞으로 1년이 좀 안 남았거든요. 그 기간을 좀 생각해 보면 짧게 느껴지는 친구도 있겠지만 사실상 제 경험상으로 굉장히 긴 시간이고 시간이 아주 낭낭하게 남아 있으니까 자, 이 남은 시간을 어떻게 알차고 구성지게 효율적으로 보낼 것인지 자, 본인에게 필요한 강좌와 교재를 어떻게 선택을 해서 자, 스스로 일단 공부를 어떻게 일단 더 잘할 것인지 자, 그거에 대한 고민을 하고 계획하는 자리니까 자, 우리 효율적으로 일단 시간을 좀 쓰기 위해서 제가 이래저래 제 경험을 응축시켜서 일단 말씀을 드릴게요. 잘 한번 들어보세요. 자, 아무래도 제가 제 소개하는 걸 약간 좀 부끄러워하거든. 왜 그런지 아직 잘 모르겠는데 아무래도 저를 이제 처음 보는 친구도 있을 거고 아닌 친구도 있겠지만 그래도 저를 이제 시작하는 피아라는 자리니까 제 소개를 일단은 좀 철면피를 깔고 한번 해볼게요. 자, 저는 현우진이고 미국 스탠퍼드 대학교 수학과를 졸업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학원가에 나와서 강의를 한 지 10년 일단 넘어가는 요 시기에서 온라인 강의는 2015년부터 지금 8년 차에 접어들고 있거든. 그 긴 시간 동안 제가 강의를 하면서 나름 경험들이 있을 거 아니야. 제가 이제 수분감 OT에서 한번 말씀드렸어요. 원래 경험이라는 것은 시간과 돈을 지불하고 얻게 되는 게 경험인데 그럼 내 역할은 제가 이제 이 수많은 일단 기간 동안 자, 쌓여왔던 경험을 여러분에게 압축적으로 필요할 것만 전달을 잘 해드리는 역할이니까 제 얘기를 잘 새겨 들으시고 자꾸 제가 하는 얘기랑 반대로 가시면 점점 멀어질 거니까 제 경험을 제가 자유롭게 일단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리고 이제 제 양력에 보면 두 번째 온라인 전국 수강생 압도적인 1위다라고 적어놨는데 자, 이건 전 사이트 통틀어서 전 과목 통틀어서 제가 자, 아무래도 과목 특성상 그렇기도 하고 자, 수강생이 가장 많고 저를 따라온 친구들이 가장 많으니까 제가 거의 이제 신경살기 걸릴 정도로 이제 일을 하거든요. 너무 신경을 많이 써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매년 강의를 준비하고 1년을 출발하는 요 시기에서 그냥 수험생이라고 생각하는 이 모드를 일단 진행하니까 여러분과 저는 함께 가고 있고 제가 이제 항상 더 빨리 달린다는 걸 좀 알아줬으면 해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장 강의는 제가 작년에 일단 은퇴 선언을 완벽하게 했고 자, 아직까지도 코로나가 끝날 기미가 안 보이고 지금 오늘은 이제 저번 주에 딱 수능이 치러졌거든요. 좀 의미가 있는 날이긴 한데 확진자가 4천 명이 넘었어요. 계속 일단 늘어나고 앞으로도 일단은 뭔가 이제 컨트롤이 좀 안 될 조짐이 보이고 사실 너무 위험하기 때문에 현장 강의를 제가 중단하고 자, 은퇴하는 것을 제가 선언을 했었고 자, 저를 앞으로 현장에서 보게 될 일은 절대 없을 거라는 거. 자, 근데 제가 이 양력을 써놓은 이유는 뭐냐? 아무래도 일단 제 소개하는 자리니까 부끄러워. 나 지금 미칠 것 같아. 자, 얘기해 줄게. 제가 대치동에서 현장 강의 진행을 할 때도 자, 문과 예전 치고는 이제 나형이죠. 그리고 이제 이과 자, 가형인데 둘 다 수강생 수가 가장 많았고 가장 많은 수업들을 일단 진행을 했어요. 거의 이제 살인적인 스케줄로 많을 때는 저희 현장 강의를 일주일에 17타임씩 일단 했었거든요. 자, 근데 그렇게 일단 했던 이유는 아무래도 공부하는 거랑 마찬가지야. 수업도 마찬가지고 많이 해야지 많은 경험을 얻고 시간을 쓰는 거잖아. 그렇지? 자, 여러분 공부도 일단 마찬가지예요. 자, 그럼 제가 이걸 써놓은 이유는 뭐냐? 예전에는 문과랑 이과였지만 지금은 선택 과목 확률과 통계, 자, 미적분, 기하잖아. 그 세 과목 다 밸런스 맞춰서 다 자, 꼼꼼하게 잘 커리어를 일단 쌓아왔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려서 넣는 거니까 자, 아무튼 그렇게 일단 납득해 주시고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커리큘럼 들어가기 전에 내가 한 마디만 더 할 건데 자, 이거 역시 두 가지씩이야.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거든. 그럼 좀 잘 들으시고 같이 확인해 볼 건데 작년 커리큘럼 영상이 있어요. 작년 커리큘럼 영상에서도 제가 부끄부끄 하면서 이제 제 소개를 이제 하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슬라이드 넘어가서 어떤 얘기 했었냐면 작년에서 화두는 선택 과목이었거든. 과연 학생들이 확률 통계를 하는 게 맞을지 미적분을 하는 게 맞을지 기하를 하는 게 맞을지 그거를 자꾸 지들끼리 싸우고 난리도 아니야. 계속 방구석 평가원장들이 계속 일단 여러 명 일단 나와서 싸우는데 의미가 없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게 일단 핵심이었거든. 이제 찾아보고 싶으면 찾아보시고 결론은 뭐였어? 어떤 과목을 선택해도 좋다. 하지만 자, 네가 가장 잘 볼 수 있는 과목을 선택하시고 네가 잘하는 과목 선택하시고 자, 전반적으로 원점수가 일단 높은 게 다 먼저니까 그냥 네가 하고 싶은 과제의 결론이었으니까 올해는 자, 더 이상 이 선택 과목과 뭐 유불리 이런 얘기 전혀 하지 않고 자, 이제 수능으로 일단 넘어가서 자, 이제 지난주에 있었던 일들을 얘기 한번 해볼게요. 자, 봅시다. 지난주 목요일이야. 지금 제가 촬영하는 시점이 딱 목요일이거든요.
지난주 목요일에 수능 시험이 있었어. 이 영상을 보는 친구들 중에 이미 수능을 한 번 또는 두 번 또는 N번 이상 겪은 친구도 있을 거고, 예비 고3들은 아직 수능을 너는 겪지 못했어. 먼저 학원 가서 봤는데요. 다 필요 없어요. 그 수능 시험 그 당일날의 그 긴장과 압박, 스트레스, 막 그 이제 뭔가 이제 아사모사 그냥 막 이제 그냥 공 굴러가시 막 굴러가는데, 그건 이제 역행할 수가 없거든. 제가 한 개 말씀을 드릴게. 수능 시험장 딱 가면 이제 국어 시험을 보잖아. 근데 국어는 제가 뭐 잘은 모르지만 최근 5, 6년 동안 단 한 번도 쉬었다고 이제 평가를 한 적이 잘 없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한 부분은 계속 어려웠거든.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도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었겠지. 어느 정도는 어렵고 좀 짜증이 나겠구나. 갔는데 이게 더 어려워. 그래서 일단 약간 멘탈이 박살이 났어. 그리고 나서 이제 수학 시험을 보죠. 수학 시험을 보는데 6월달, 9월달하고 전혀 상관없는 또 다른 종의 시험지가 나와서 학생들을 괴롭히니까 멘탈이 박살이 났어요. 근데 학생들은 이게 수능 시험장 가보면 알겠지만 여러 가지 인간 군상을 항상 다채롭게 마련이고, 이 다채로움이 정말 끝이 없을 정도로 지수함수처럼 폭발하거든요. 그걸 이제 보면서 이제 더 당황한 거야. 쟤는 왜 저럴까? 저 대각선이는 쟤 왜 저럴까? 옆에 있는 이상하고, 계속 이제 어떤 애는 유자차를 계속 쪼로 일단 따라 마셔. 그 약간 이제 뭐 좀 환경이 낯선 거야. 평소에 보던 친구들이 아닌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리고 나서 일단 밥을 먹는데 또 춥고 막 체할 것 같고, 밥을 먹는데 국어라 영어 뭐 수학을 일단 잘 본 것 같기도 한데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불안. 자꾸 옆에서는 수학 주관식 30번의 답이 뭐냐느니 또 이제 방구석 평가제 나와가지고 또 이제 열띤 토론하고 있으며, 왜 14번에는 이제 답이 기억닌 디귿이 아니냐, 뭐 존재성을 물어보면 무조건 참이라고 하는데 이건 또 왜냐.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 그런 생각하시면 안 돼. 그러고 나서 이제 그런 이제 짜증남을 다 듣고 막 이제 그러고 있다가 영어 시험 보는데 영어 시험도 만만치가 않죠. 그리고 탐구는 항상 그래왔던 것처럼 새로운 면을 계속 일단 보여주니까, 뭔가 이제 과학이나 사탐 시험지 같은 경우는 이게 뭐 시험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함량이 너무 일단은 이제 작은 거를 확대시켜서 퍼즐 푸는 것처럼 이제 사람 좀 힘들게 만들고, 그러다 보니까 시험 일단 끝나 있어. 그리고 이제 터벅터벅 집에 일단 걸어가요. 근데 기분이 일단 안 좋지. 기분이 안 좋은데, 내가 이제 계속 얘기하는 거는 6월달 이제 모의고사 보고 나서도 마찬가지고 9월달도 마찬가지고 제가 함부로 평가를 잘 안 하려고 하거든. 왜? 저도 시험지를 풀어봤지만 집에서 또는 이제 뭐 저는 이제 사무실에 있으니까 사무실에서 그냥 편하게 일단 이제 뭐 발바닥 긁음, 발바닥까지 긁진 않아요. 근데 아무튼 이제 푸는 거랑 그 인생을 걸고, 그러니까 어린이는 아니지만 어린아이들이잖아. 인생을 건 그 시험을 일단 보는 그 압박과 스트레스가 엄청난데, 그거를 내가 딱 한 문장에 응축해서 이게 이랬다라고 얘기하기에는 이게 너무 이제 같이 달려온 거에 대한 좀 배신감이니까 일부러 평가를 잘 안 하려고 그래. 모든 시험은 어려워요. 왜? 수능 시험의 그 당일날 현장감을 생각하면 당연히 어려울 수밖에 없어. 그래서 내가 기사들 보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 요번에 되게 웃긴 일이 있었거든. 국어 시험 끝나고 나름 평가가 나왔는데 시험이 끝나자마자 평가가 나오는 것도 되게 이상하거든. 국어 시험 끝나고 이제 오전에 평가가 나와. 아, 이거 말이 안 돼. 왜냐? 어차피 시험지는 일단 이제 나중에 뜨고, 뭐 그 일단 미리 보고 일단 온 사람도 있겠지만, 그 당일날 가서 국어만 보고 탈주한 친구도 있겠지만, 그 시험지에 대한 평가를 객관적으로 내기는 좀 힘들어. 근데 물론 사람들은 당연히 주관적인 평가가 있긴 마련이지만, 이거에 대해서 그냥 한 줄 코멘트를 확대 해석해가지고 기사를 써내면 이건 이제 여러 수험생들과 학부모님들한테 약간 배신감을 주는 거거든. 그 국어 시험 딱 끝나자마자 어떤 얘기 있었냐? 국어 뭐 작년보다 쉬워, 뭐 할만했다, 뭐 이런 얘기 나오는데, 그거는 믿을 게 안 돼요. 왜? 학생들은 그 시험장 긴장 속에서 푸니까 시험이 어떻게 나와도 까다롭게 그 당일날 느껴질 수밖에 없고 짜증이 일단 나는데, 그걸 보면서 또 집에 가면 애들을 이제 엄마 아빠 소파에 앉아서 쉬었다며 하면 또 야마구치가 이제 돌아버리죠.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 그러지 말자는 거야. 자, 어쨌거나 모든 시험은 시험 당일날 어렵기 때문에, 자, 결론이야. 평소에 그 이상으로 대비를 하시자는 게 제 주관이었고 제 나름의 모토였으니까, 자, 올해도 그건 변함이 없을 거야. 자, 그럼 제가 요 슬라이드가 굉장히 중요한 얘기고, 이미 일단 시험을 본 친구들은 굉장히 공감을 많이 할 거고, 예비 고3들은 앞으로도 이거보다 더 짜증나고 짜증나는 일들이 일단 생길 수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대비를 하자는 이제 의미로 제가 하나씩 일단 말씀드릴게요. 자, 우리 첫 번째. 올해 수능 시험, 수학 시험은 공통과 선택 과목이 둘 다 골고루 짜증나게 어려웠어요. 어려웠어. 자, 내 결론은 어렵다야. 뭐 수학도 이제 보면 이제 시험 끝나고 나서 뭐 할만했네, 어렵는데 대부분 일단 어려움이 약간 중론이었거든요. 근데 그 어려움이 예전과는 좀 다른 기세로 일단 다가온다는 게 또 특징 중에 하나지. 그건 제가 자세히 제 경험으로 일단 풀어서 말씀드릴 테니까 내 경험을 일단 잘 들어보시고, 자, 여기 잠깐 봅시다. 6월달 평가원 시험이 있었고요. 9월달 평가원 시험이 있고, 그리고 수능 시험이 있어.
여러분 작년 커리큘럼 영상을 찾아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 6월달도 실험일 거고 9월달도 실험일 거다. 그리고 심지어 수능조차도 실험적인 성격을 띨 수 있을 거다라고 예언은 아니지만 사실 너무 당연한 얘기를 제가 했거든요. 이게 왜 당연한 얘기가 되냐면 이 시험 체계가 바뀌고 결국 표준 점수를 뽑아내야 되는데 집단이 예전처럼 가형과 나형으로 분리된 집단이 아니야. 그렇지? 선택 과목 세 가지로 분리되고 결국 이들이 일단 다 입시를 똑같이 일단 지원하는 체계가 됐기 때문에 이 평가원에서 또는 출제하는 이 집단에서 가장 신경 쓰는 거는 일부 상위권이나 일부 중위권이나 일부 하위권이 아니고요. 전체 데이터를 컨트롤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거시적으로 힘든 집단이기도 해. 그러니까 되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겠지. 그래서 어쨌거나 분명히 이제 이랬을 거야. 6월달 출제하기 전에도 애들이 3월달 학력평가 보고 4월달 학력평가 보면서 아마 기함을 했을 거야. 애들이 왜 이렇게 공부를 안 하지? 라고 생각하다가 6월달을 좀 나름 맞춰서 일단은 나름의 이들 일단 나름 실험을 했는데 6월달 시험도 보시면 자 이제 나름 일단 실험적인 성격이 있었고 제가 6월달 시험 끝나고 이런 얘기 있었거든. 앞으로 출제가 될 9월달과 수능 시험은 이거 여집합일 거고 자 이 세 개 시험이 싹 다 독립 시행일 거니까 오히려 안 나온 주제를 조금 더 꼼꼼하게 일단 대비하고 나온 건 아는 것은 당연한 기본이고 안 나왔던 거 조금 더 꼼꼼하게 챙기자 하면서 9월달도 그런 일이 벌어졌고 수능도 그런 일이 벌어졌죠. 그러면 자 말이 좀 길어지니까 제가 집단을 두 가지로 일단 나눠볼게. 첫 번째 확률 통계를 선택한 집단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확통을 선택한 집단과 그 외인 미적분과 기하를 선택한 집단은 섞일 일이 잘 없을 거니까 제가 미적분하고 자 그리고 기하 이렇게 일단 해서 자 두 가지 크게 집단을 나눠서 하나씩 일단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 영상을 보는 친구들 중에서도 이미 확률 통계 시험을 치른 친구도 있을 거고 자 앞으로 또 확률 통계를 하게 될 친구도 있을 건데 내가 작년에 계속 얘기했던 게 확통이들은 제발 공부를 좀 해야 된다. 왜 이렇게 공부를 안 하냐 미쳐버리겠거든. 너 잘 생각해봐. 지금 전체 수험생 중에서 확률 통계를 선택한 친구들이 50% 이상 거의 60%에 육박을 하는데 가장 공부를 안 해요. 가장 선택을 덜한 거면 기하거든. 기하가 정말 후하게 쳤을 때 8%인데 실제 공부를 하는 친구들은 기하 8%랑 확률 통계 그 60% 중에서 8%는 거의 또이또이하다는 거는 문제가 많다는 거야. 문제가 많다는 거야. 자, 그럼 확통이들은 뭘 할까? 공부를 하셔야 돼요. 공부를 하셔야 돼. 근데 사실 확통이들한테 약간 좀 배신감을 느끼는 시험이기도 했거든. 자, 왜 그런지 좀 설명드릴게. 공통이 어려울 거는 다들 일단 생각했던 거니까 자, 선택과만 봤을 때 6월달 확률 통계는요. 이렇게 시험이 쉬울 수가 없었어요. 거의 뭐 수능 특강 레벨로 수능 특강이 비슷한 것도 굉장히 많았고 어차피 실험이니까 그냥 쭉 내봤는데 아마 이제 6월달 데이터를 보고 이분들 많이 놀랐을 거야. 이렇게 쉽게 냈음에도 불구하고 평균이 매우 낮아요. 그럼 이분들 입장에서는 미쳐 돌아가거든. 그렇잖아. 왜? 시험이 이렇게 쉽게 내는데 평균이 안 나온다는 것은 애들이 시험을 끝까지 안 보는 건가? 28, 29, 30 그냥 안 푸는 건가? 분명 많은 고민을 했을 거야. 근데 여기 생기는 문제점 뭐냐? 이렇게 출제했을 때 자꾸 확통이라면 안 되는데 미안. 확통을 선택한 친구들 중에서도 상위권이 분명 있을 거고 공부를 잘하는 친구 100점 맞는 친구 원전수 100점 있을 거 아니야. 그 친구들이 이런 시험에서 약간 이제 표준 점수를 다른 과목에 비해서 좀 불리하게 되면 이것도 일단 큰 문제야. 그렇지? 왜? 지원은 다 같이 하니까. 그게 문제죠. 그러면서 이제 이런 선택을 하지. 9월 달 가서는 확률 통계를 이건 메우셨던 거잖아. 약간 난이도를 이제 좀 비슷하게 그냥 해볼 만하게 일단 출제를 했어요. 그랬더니 별로 이제 6월 달과 9월 달이 전체 데이터는 별로 차이가 없었거든. 그러니까 이분들이 생각을 한 거야. 아, 이렇게 내건 저렇게 내건 실제 확률 통계 시험지를 풀면서 실제 공부하고 참여한 친구들은 정말 극소수 일부고 그들도 일단 챙겨야 돼. 왜? 표준 점수 간에 유불리가 생기면 안 되니까 하면서 이제 수능 시험에서는 불을 질렀죠. 이 수능 시험 확률 통계 난이도는 28번도 마찬가지고 29번도 마찬가지, 30번도 마찬가지고 예전 시험에 가형 또는 나형에 나왔던 고난이도 확률 통계 문제랑 거의 엇비슷하게 난이도를 맞춰서 내되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았던 주제를 또 냈기 때문에 자 많이 괴로웠을 거야. 그럼 여기서도 이제 또 뭐겠어? 확률 통계 다 맞거나 96점 맞은 친구들은 당연히 표준 점수로서 어느 정도 일단 이득을 볼 수밖에 없는 구조가 일단 되었으니 결국은 뭐야? 시험은 어떻게 나올지 모르니까 여전히 확률 통계 친구들은 확통을 예전 레벨에 맞춰서 일단 공부를 꼼꼼히 계속 하셨어야 한다. 내가 작년에 수업하면서 좀 짜증이 났던 거 이거야. 확률 통계 저 굉장히 애착이 있는 과목이거든요. 엄청 열심히 수업을 했는데 다들 이만큼 나올까요? 이렇게 나올까요? 이런 얘기를 해. 근데 내 지론이 이거야. 이렇게 나올 수 있으니까 계속 최악의 상태를 대비하면서 일단 가자는 건데 애들은 그냥 안 하지.
그렇지? 그러시면 안 된다는 거고. 자, 올해도 마찬가지야. 확률 통계 선택한 친구들 또는 선택했던 친구들 앞으로도 시험은 이거에 맞춰서 당연히 대비를 하셔야 되니까 여러 가지 일단 고민하지 마시고 그냥 공부를 하는 게 마음 편하지 않을까? 그렇죠? 자, 그걸 일단 말씀드릴게요. 자, 그리고 이제 미적분하고 기하인데 자, 미적하고 기하도 약간 좀 되게 특이했었거든. 6월달 시험에 갔더니 예전과 전혀 판이하게 다른 난이도로 다른 스타일로 문제를 출제했고요. 기하도 마찬가지야. 그리고 9월달 가서 소폭 난이도를 조금 올리고 자 기하도 6월달보단 9월달이 조금 더 어려웠었는데 어쨌거나 시험지 두 개가 완전 다른 상태지. 그리고 나서 이제 수능 시험장 갔더니 자 수능 시험에서는 이런 일이 생겼거든. 미적분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 미적을 선택한 친구들이 자연계 친구들이 많고 자 이제 상위권 대학 또는 이제 의대나 치대 또는 이제 한의대 등등 일단 노리는 친구들이 많을 거기 때문에 요즘에 약대도 있죠.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하거든요. 그 예전에 가영 기세를 생각하면 예전 가영은 정말 그들만의 리그였어요. 장난이 아니었어. 예전 가영에 비해서는 시험이 쉬웠어요. 하지만 여전히 고3 현역들은 가영을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 시험이 여전히 또 어렵고 낯설 수밖에 없는 거야. 근데 어쨌거나 6월하고 9월 전혀 딴판이야. 기아도 마찬가지로는 수능 시험 딱 갔더니 자 미적분은 이런 선택을 하신 것 같아. 내 해석이 나름 정확하게 잘 들어보세요. 미적분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학생들이 이제 가장 나름 이제 기대하면서 1년 동안 준비하는 문제가 30번인데 이 미적분 30번 문제를 난이도를 많이 다운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풀면서 느꼈던 거는 약간 급조했나 아니면 일부러 쉽게 냈구나라는 생각까지 들었거든. 근데 이제 이 근거가 뭐냐? 미적분은 앞부분에 23번, 24번, 25번까지 24번까지 괜찮았어. 그러다가 25번하고 자 25번하고 26번은 27번이 3점짜리인데 이 3점짜리에서 살짝 변주를 줬어요. 근데 이거 역시 제가 킬링 캠프도 마찬가지 드릴도 마찬가지 유라에서 계속 얘기했던 게 너네 앞부분에서 털어낼 수도 있다. 왜? 앞에서 털면 3점이까지지만 뒤에서 털면 4점이까지니까 이 원점수 등등 그 미묘한 밸런스를 약간 너무 거시적이니까 그냥 대략적으로 맞추려면 3점을 그냥 터는 게 낫거든. 25번 살짝 낯설어서 여기서 일단 멘붕 온 친구도 있을 거야. 근데 잘하는 친구는 여전히 잘 풀었겠죠. 26번 급수를 정적분을 바꾸는 문제인데 이것도 훈련이 안 돼 있으면 시험장 가서 이게 뭐야 하고 일단 난리를 쳤을 거고 분명히 여기서 털린 친구도 있을 거야. 그러다가 27번이 곡선의 길이 문제인데 그 애들은 이상한 귀납적인 사고를 하거든. 여러분 귀납적인 사고는 수학일에 있는 수열단어를 사시는 게 맞아요. 낯선 자만식이 나왔다? 모르면 뭐하자 써보자. 계속 귀납적인 사고까지 얘기하잖아. 근데 애들은 이제 학습을 하면서 귀납적인 사고를 어떻게 하냐? 곡선의 길이는 5, 6년 동안 수능 일단 또는 평가원 시험에 나온 적이 없으니까 올해도 안 나오지 않을까? 그 여러분 이제 유랑 기준으로 마지막 단원이 자 실제 이동거리야 그다음 뭘까? 곡선의 길이잖아. 그 파트도 공부를 안 해요. 왜? 이제 하면서 이제 막판 되니까 에이씨 뭐 이런 게 나오겠어? 라고 생각하다 곡선의 길이 탕 하고 일단 시험장에 나오는데 예고도 없이 나왔잖아. 나오니까 당황을 하는 거야. 근데 이 곡선의 길이 이렇게 출제했던 27번 문제가 어렵냐라고 하면 어렵지는 않고요. 그냥 공식은 굉장히 단순하잖아. 어려움도 전혀 없고 뭐 새로울 것도 없는데 계산이 좀 있어. 자, 내 미적분 핵심 뭐라 그랬어요? 계산이지. 계산 꼼꼼히 열심히 하고 나왔던 주제 안 나왔던 주제 잘 챙긴 친구들은 이 3점에 자 나름 일단 3점 일단 이제 받이잖아. 여기를 일단 잘 통과를 했을 거야. 근데 미적분 이제 선택한 친구들 중에서 그렇지 않은 친구들 분명히 여기나 이 세 문제 중에서 털리면서 이제 멘탈이 박살나면서 28번, 29번, 30번 쭉 넘어가는데 28번은 해볼 만하게 뭐가 나왔어요? 그냥 합성함수 극대극소 우리 그냥 매번 유라에서 하던 거. 이것도 내가 할 말이 많아. 합성함수 극대극소. 매년 나오잖아. 거의 매년 나왔어. 근데 이게 언제였냐면 작년 수능 30번에 이 합성함수 해석하는 게 또 나왔거든요. 그 해 제가 드릴하고 유라에서도 계속 나올 수 있다. 계속 훈련시키고 드릴에서 정말 이걸 밭을 만들어놨어요. 그랬더니 애들은 또 이제 발작을 시작을 하죠. 뭐 이것도 나왔던 건데 왜 그 전에 또 나왔었으니까 나왔던 거에 또 나오고 있어 또 나오고 있어 난리를 쳐. 자꾸 실망이래. 합성함수 그때서 넣어놔서 아니 그게 아니고 내 생각에 내가 경험이 많겠어? 네가 경험이 많겠어? 당연히 제가 많죠. 나올 것 같으니까 계속 가르치면 자꾸 이제 본인이 방구석 평가원장이 되면 될까 안 될까? 안 되지. 그 나왔잖아. 그리고 올해도 또 나왔죠. 제가 올해 이 내용을 유런해서 이렇게 집합적으로 설명을 열심히 했던 기억이 없어. 제가 기억이 나는 게 딱 이 자리에서 내가 설명을 계속했었거든요. 그리고 같은 PD님이야. 내가 지금 이제 약간 공교롭거든? 공교로운 게 아니죠. 아무튼 이제 그렇긴 한데 나올 것 같으니까 해서 일단 이건 잘했을 거야. 잘했을 거야. 그리고 이제 29번 가서
계산이 너무 많아서 학생들이 약간 털려는 일단 조짐이 보였고 30번 가니까 30번마저 어려우면 아 이건 시험이 일단 너무 어렵다는 판단이 들 것 같아서 자 밸런스를 다른 과목과 좀 조절하신 것 같아요. 그럼 너네 잘 생각해. 시험지 딱 세 개를 놓고 보면 6월 달에 나왔던 스타일, 9월 달 나왔던 스타일, 수능에 나왔던 스타일 다 완전히 달라 미적분은. 그런데 말이야. 예전에 가형 있죠. 예전에 가형 시험지보다는 올해 나왔던 6월달, 9월달 수능 미적분 시험은 훨씬 쉬울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번에 이제 시험을 본 친구들 중에서 고3 현역도 있겠지만 자 재수 또는 삼수 그 이상을 한 친구들은 당연히 일단 평가 이럴 수밖에 없거든. 가형 때보다 훨씬 쉬운데? 미적분 만만한데? 하지만 고3들은 그렇게 느끼지 못했을 거야. 그러면 이 미적분 같은 경우는 약간 이제 골이 생길 수 있거든. 원점수로 봤을 때 100점이 의외로 많을 수가 있어요. 자, 미적분은 100점이 많을 수가 있어. 100점이 많게 된 배경은 이 평가원은 분명히 재수생이나 삼수생들이 미적분을 굉장히 열심히 공부했었던 집단이라는 걸 분명히 알기 때문에 그래 30번을 의외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의도적으로 일단 쉽게 내지 않았나 싶어. 100점 많을 건데 96이 의외로 없을 거고 92나 88이 훨씬 더 많을 가능성이 있어서 아마 이제 미적분은 그냥 컷을 84로 일단은 이제 목표로 하고 일단 내지 않았나 싶기도 해요. 그러면 내가 이제 이건 또 과거 얘기잖아. 2023학년도 수능에서 미적분은 또 어떻게 나올 거야? 몰라요. 모르는 거야. 그렇잖아. 모르는 거기 때문에 자 이제 미적 시험이 이렇게 나왔다 해가지고 살짝 좀 쉽게 느껴지니까 아 그래 설마 확통이들도 미적을 일단 하려고 덤벼들지 않을 거고 기아했던 친구들 또다시 일단 난 미적분 넘어가 볼까? 그래 기웃기웃 될 게 아니고 그냥 네가 하고 싶은 거 하면 돼. 왜? 선택을 줬잖아. 선택을 하자는 것은 이거나 이거 중에 하자는 거 네가 일단 다 경험할 필요 없으니까 자 올해 시험도 마찬가지야. 어렵게 나올 거라고 생각하면서 자, 네가 평소 해보지 않았던 행동들을 하면서까지 일단 공부를 해놔야지만이 시험장 가서 쉽게 가볍게 일단 풀 수 있다는 거죠. 자, 그걸 기억해 주시고 자, 그다음 기한은 내가 이제 이런 얘기를 했었어. 6월달 보니까 어렵다기보다는 좀 잔계산들을 많이 시키면서 사람 좀 짜치게 그리고 9월달 보니까 난이도 살짝 좀 높였는데 사람 짜치게 그리고 나서 이제 수능 가서는 6월달, 9월달과 또 다른 스타일로 시험지를 출제를 하셨는데 자, 요 얘기 좀 해드릴게요. 이 수능에서도 미적과 약간 좀 비슷한 경우에 있었거든. 25번하고 26번, 27번, 28번, 29번, 30번에서 3점짜리부터 털려고 나름 좀 노력을 하신 흔적들이 좀 보여. 그럼 이제 제 생각 그렇거든. 26번이 아마 타워 문제였던 것 같은데 자 이거 역시 여기서부터 일단 털리다 보면 뒤쪽을 풀 수 없는데 사실 27번이 조금 쉬웠죠. 그래서 약간 좀 한심 났을 거야. 그러다가 28번 4점짜리 첫 번째 문제에서 불을 살짝 질러주고 29번은 어려운 건 아니지만 이게 일단 이제 계산이 좀 확신. 그러니까 이제 가는 과정이 좀 이제 험난하고 길거든요. 짜증이 나는 문제지. 그리고 30번은 제가 드리라고 유런에서 했던 이 소재가 일단 거의 그대로 일단 나왔어요. 3차원을 2차원으로 바꾸고 2차원을 또다시 3차원을 복원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까지 했었던 일단 문제들이 있었는데 자 드릴 수준으로 일단 나왔기 때문에 시험 자체를 보는 것은 일단 문제 없으나 기한은 또 이 문제가 있어. 워낙 집단 자체가 일단 작다 보니까 이 시험이 이랬다 저랬다는 그 의견조차 일단 작을 수밖에 없거든. 자, 그럼 결국 뭐냐? 지금 올해 시험에서는 확통이고 미적이고 기하권 간에 어떤 하나도 만만치가 않았어요. 그럼 100점을 맞았을 때 또는 고득점에 대한 데는 뭐 98점이나 97점이나 96점을 맞았을 때 나오는 그 표준 점수 간의 유불리를 그래도 일단 해소하기 위해서 근데 너네 잘 생각해야 돼. 내년에 또다시 이슈가 있거든. 내년에는 정시가 늘어요. 정시가 늘면 이 급간을 조금 더 첨예하게 만들어야지 많이 자는 입시가 될 수밖에 없으니까 이 시험은 난이도가 조금씩 더 올라가게 될 것이고 약간 사람 짜치게 하는 것들 일단 중간중간 나올 거라는 것을 이미 예상을 하고 가자는 거야. 자, 그래서 제가 두 번째 이런 얘기를 써놨죠. 22학년도 수능에 출제했던 이건 또 기본이에요. 이제 이게 기본 난이도가 되는 거야. 그리고 나서 23학년도 내년 수능이죠. 자, 그 이상을 준비하고 이거보다 더 최악의 시나리오가 나올 수 있고 내년도 거의 마찬가지일 거야. 여전히 애들이 일단 바뀌었고 재수생, 삼수생 일단 더 늘어날 걸로 일단 예측이 되니까 6월달 시험, 9월달 시험, 수능 시험 다 무슨 시행이 될까요? 독립시행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 독립시행이 뭔가요? 서로가 서로에게 전혀 상관관계가 없이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자 이제 내년엔 또 다른 실험이 치러질 거니까 그거에 대한 대비를 자 요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하는 게 맞지만 그 이상을 일단은 대비를 하자는 거죠. 자 그리고 세 번째 그럼 학생들은
모든 과목에서 이번에 시험 끝나고 다들 울부짖는 게 국어 시험 보니까 뭐 기출문제 필요 없는 것 같아. 아씨 괜히 풀었네. 그리고 수학도 마찬가지야. 기출문제 괜히 풀었네. 기출문제 다 찢어버리고 이제 그냥 안 할 거 그냥 다른 것만 풀 거야. 큰일 나요. 근데 그걸 딱 듣고 기출에 뭐 쓸모 있다 쓸모 없다를 지금 논할 필요가 없는 이유는 당연히 이걸 베이스로 그 다음 단계에 출제해야 되잖아. 그럼 제가 유란할 때도 마찬가지고 드릴할 때도 마찬가지고 계속 말씀드리는 거는 여러분 여기까지 출제되었고 여기까지 출제된 것은 기본이야. 앞으로 찔끔 요만큼 나올 수 있고 그 다음 더 갈 수 있으니까 미출제 요소를 계속 점검하자는 게 자 지금 시대가 일단 굉장히 빠르게 돌아가잖아. 그럼 어떻게 보면 국어도 마찬가지고 수학도 마찬가지고 영어도 마찬가지고 이 컴퓨터 이상의 능력을 요구하는 건 아니지만 데이터 사이언인 게 많은 이 빅데이터를 애들이 일단 컨트롤하고 해석할 수 있는 이 정도까지 일단 점검하는 것 같으니 자 이래저래 일단은 꼼꼼하게 너네 진짜 할 일이 더 많아졌어요. 예전에 수능 공부할 때는 이 정도는 아니었어. 근데 지금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데이터가 계속 누적이 되고 쌓이다 보니까 애들 입장에서 할 게 너무 많아. 미쳐버리는 거야. 그럼 우리는 시간을 효율적으로 써야 돼. 근데 여기서 또 착각하면 안 되는 거. 이제 23학년도 수능 있죠. 24학년도 수능 있지. 자 그다음 25학년도 수능이 쭉 넘어갈 거야. 그러면 학생들이 착각하는 거는 만약에 고3 때 내가 정말 공부를 안 했다고 하면 사실 공부를 정말 본격적으로 각 잡고 하면 그 다음 수능에서 예전보다 좋은 점수가 나올 확률이 당연히 높아지겠죠. 그런데 모든 아이들이 공부를 안 해서 재수라는 게 아니고 삼수라는 게 아니거든. 그냥 뭔가 좀 안타까워서 또는 공부를 내가 열심히 성적을 이 정도까지 끌어올렸으나 아쉬움이 있잖아. 그 아쉬움과 그리움 쓸쓸함 때문에 계속 재수하고 삼수하는 건데 여기서 일단 한 가지 간과하면 안 되는 거. 자, 이번에 일단 혹시나 재수란 친구도 있을 거예요. 또는 이제 그냥 고3 현역으로 일단 시험을 봐서 22학년 수능을 일단 마쳤어. 이거를 마치고 나서 이제 23학년 수능을 일단 또다시 일단 대비하지 않은데 타성에 젖으시면 안 됩니다. 자, 내가 이 경고를 드릴게요. 타성에 젖지 말자는 게 대관적으로 무슨 얘기냐면 너네 이제 수능 볼 때처럼 이제 공부하시면 안 되고요. 그 이상으로 해야 돼. 왜 그런지 봐봐. 시험지 난이도랑 데이터 양은 이렇게 지수함수로 쌓여가는데 너는 공부를 로그 함수로 하면 당연히 간극은 계속 뭐할 수밖에 없어. 벌어질 수밖에 없으니 더 폭발적으로 하셔야 되고 그냥 나는 다시 처음부터 꼼꼼하게 더 많은 걸 컨트롤하면서 가야지라고 생각해야지 수능 당일날 후회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자, 아무튼 여러 가지 일단 우려가 있어. 그럼 결국 뭐야? 기출문제는 여전히 중요하고 기본 데이터야. 너네 딥러닝을 시키려면 기본 데이터가 있을 러닝이 시작되는 거 아니겠어? 0 곱하기 100 하면 얼마야? 0이에요. 그렇지? 0 곱하기 1000을 해도 얼마야? 0이야. 0. 얼마 또는 1 또는 뭐 2라도 있어야지만 숫자가 있어야지만 그 다음에 일단 곱해서 가는 거 아니겠어? 자꾸 시대를 역행하시면 안 되고 시대가 빠르게 급변하고 있으니 네가 수능을 계속 보고 계속 참여해도 계속 느낌이 다를 수 있어요. 그럼 최악의 경우는 뭐겠어? 수능을 3년 4년 계속 봤는데 점수가 비슷해. 그럼 과연 그게 네 탓일까? 네 탓이라고도 할 수도 있지만 사실 시대가 빠르게 급변하는 거 그 이상으로 일단 치고 와야 되니까 이거보다 밑이 더 큰 상태로 이렇게 일단 가야지 뚫고 갈 수 있으니 자 아무튼 더 열심히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결론은 뭐겠어? 기출문제는 여전히 중요한 거고 자꾸 이거 안 풀고 일단 다른 거 하겠다는 것은 아예 수능을 대비하는 제도가 아니라는 거고 기출문제 관련해서는 제가 수능과 모티에서 일단 자세하게 일단 말씀드렸으니까 그냥 저의 경험을 일단은 좀 잘 들었으면 좋겠다는 거지. 자 아무튼 그렇게 일단 보시고 자 그리고 마지막 얘기 미래를 읽을 수 있는 해안과 대담함이 필요하다는 것은 제가 이제 학생들마다 뭔가 이제 예측을 하자는 게 아니야. 그 시대가 변함에 따라서 굉장히 기민하게 반응한 친구도 있고 저는 어릴 때부터 그랬거든요. 약간 은갈치 같았어. 아니 뭐 이제 은갈치라는 게 무슨 얘기냐. 굉장히 예민하게 뭐가 나오면 일단 반응을 했었거든요. 뭐 예를 들면 이제 너네 지진 같은 거 날려고 하면 갑자기 이제 그 바닷가에 은갈치가 둥둥 떠 있고 막 그러잖아. 그런 거 비슷한 거야. 근데 어차피 지금 이 수능 시험을 대비시켜주고 강의를 해주는 나 자체가 너무 예민한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이 변화가 좀 느껴지나 조짐이 생기면 계속 말씀드릴 거니까 그거를 듣고 자 그냥 좋은 방향을 계속 끌고 할 테니 잘 들어주라는 거고 여러분 좀 반응할 필요가 있어요. 자꾸 본인 고집을 일단 부리시면 안 된다는 거지. 내가 계속 얘기하잖아. 경험은 원래 시간과 돈을 주고 사는 거야. 근데 내가 너네랑 같이 뭐 저는 이제 수학만 공부하긴 하지만 이 힘든 수험 생활을 그래도 일단 같이 겪어주는 거는 내가 더 많은 경험과 뭐 더 많은 데이터 정제된 데이터를 일단 준비해서 너네한테 일단 주는 거니까 아무튼 저를 믿고 따라가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이 수능 시험이 이랬다 저랬다는 또다시 과거가 되었어요. 과거가 되었어. 이제 공통도 만만치 않게 준비하셔야 되고 선택 과목 네가 뭘 선택했냐에 따라 상관없이
정말 끝자락까지 다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거지. 자, 그러면 제 커리큘럼 이제 소개를 하기 전에 자, 내가 한마디만 일단 더 할게요. 우리 말이 많죠. 근데 이제 뭐 제가 요즘에 이제 현장 강의 안 하다 보니까 그냥 나와서 이제 무슨 얘기를 해도 일단 길게 해주길 바라는데 뭐 그래서 일단 길게 하는 거 아니고 정말 걱정과 우려. 제가 이제 이거를 찍기 위해서 되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거든. 그러니까 어떤 얘기를 해줘야 되나. 이게 이제 좀 나한테는 이제 중요한 문제잖아. 너네한테 일단 중요한 문제니까. 자, 제 커리큘럼 이제 소개하기 전에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어요. 저는 그때도 맞고 지금도 맞아요. 항상 맞아왔거든. 아, 이게 피지컬하게 이제 어택을 당했던 게 아니고 커렉트했다는 거야. 이게 무슨 얘기냐? 제가 온라인 강의를 시작을 한 게 2015년이야.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을 거치고 자 이제 22년을 저는 맞이하면서 23학년도 수능을 일단은 여러분과 같이 공부하고 대비를 하는데 제가 이 온라인 메가스터디 나오기 전에 현장 강의를 2011년, 12년, 13년, 14년 이렇게 했었거든요. 저는 이제 나름 재능이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일단 그리고 자부심과 그냥 열심히 하겠다는 마음으로 계속 이 일을 해왔어요. 근데 내가 한마디 이 얘기를 해줄게. 저는 2011년부터 지금까지 커리큘럼의 큰 틀을 단 한 번도 바꾼 적이 없어요. 심지어 2011년은 1년 차잖아. 1년 차 때도 뉴런이 있었고 문제풀이로 드릴이 있었고 마지막 킬링 캠프 모의사가 있었어요. 이 큰 틀은 단 한 번도 바꾼 적이 없어. 단 한 번도 바꾼 적이 없어. 너는 이제 어떤 브랜드라고 치면 시그니처잖아. 시그니처를 저는 바꾸지 않습니다. 시그니처는 시그니처니까 시그니처예요. 시그니처를 바꾸면 시그니처가 아니잖아. 이해를 하셔야 돼. 그러면 저도 시간이 일단 쌓이고 연차가 쌓이고 경험치가 생기면서 그 안에서 조금씩 일단은 변주를 두다가 자 온라인에 이렇게 일단 나왔죠. 온라인에 나왔어. 근데 제가 이제 온라인 런칭 하면서도 계속 얘기했던 거는 대치동 있으면서 느꼈던 거 딱 한 가지거든. 저렇게 수능을 대비하면 이건 1년 커리큘럼이 아니고 2년 커리큘럼인데? 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일단 완전 체계를 바꾼 게 뉴런부터 고3들은 스타트하자는 것은 내 나름 가정은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때 그냥 해벨려고 놀지는 않았을 거 아니야. 내신 시험 보고 어느 정도 베이스가 있으면 아 뉴런부터 일단 가자해서 왔던 커리큘럼이 아직까지 그대로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거고 제가 단 한 번도 뭐 교재 이름을 바꾸거나 커리큘럼 이름을 바꾼 적이 없죠. 왜? 이거에 대한 자신감 있고 시그니처고 나름 명품이기 때문에 그대로 명맥을 유지하는 거야. 물론 시기마다 이런 건 있었어. 뭐 한 번쯤에 일단은 이제 새롭게 만들었다가 없앤 교재는 있거든요. 그건 이제 시기에 맞춰서 가는 거지. 예를 들면 이때쯤에는 제가 2130이라는 거를 낸 적이 있어요. 그때는 21번과 30번이 중요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때쯤에는 제가 콘크리트라는 아주 초고난도를 일단은 출제해서 일단 낸 적이 있었으나 지금 시대에 맞지 않다는 결론을 그냥 과감하게 없애버리지. 그렇죠? 자, 이해를 일단 잘 하셔야 돼. 그러면 저는 이제 여러분과 마찬가지예요. 여고괴담 같은 거거든. 너는 여고괴담이 뭔지 모를 수 있는데 매년 너네는 똑같이 수능을 보고 수험 생활을 계속하는 사람이고 그냥 장수생이야. 초장수생이야. 이때부터 출발을 제가 대학 졸업하고 이제 일을 시작하면서부터는 이때부터 계속 수능과 일단 한 몸이 돼서 모든 사이클을 거기에 맞춰서 살고 있기 때문에 제가 했던 그때 그 과정도 맞고 지금도 여전히 맞으니까 자 믿고 따라오시고 뭐 이제 또 수능이 조금 느낌이 바뀌었다고 해가지고 갑자기 커리큘럼 확 바꾸고 절대 그러면 안 돼요. 뭔가 갑자기 확 바뀌었다는 거는 그 전이 잘못됐다는 걸 인정하는 거랑 똑같거든요. 근데 저는 그럴 생각이 없어요. 왜? 내가 작년에 진행했던 커리큘럼이 정확하게 맞아 떨어졌기 때문에 올해도 더 자신감을 가지고 더 꼼꼼하게 준비를 할 테니까 자, 저 1년 계획을 쭉 말씀을 드릴게요. 자, 아무튼 이해를 좀 잘해 주시고 자, 2023학년도 수능 대비 연간 커리큘럼입니다. 제가 이제 단력을 쭉 이렇게 일단 그려놓고 하나씩 일단 설명을 드릴게. 자, 먼저 이 수능과 별개로 이 수능 이제 본격 커리큘럼과 별개로 자 0단계 노베가 있고 0.5단계 시발점이 있죠. 근데 제가 이제 좀 나름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거는 이 노베랑 시발점이 작년에 고1과 고2들이 엄청나게 수강을 많이 했거든요. 뭐 이제 이걸로 내신 대비를 한 친구도 있고 수능을 미리 일단 대비한 친구도 있는데 자 어쨌거나 이게 수능으로 들어가기 바로 직전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자꾸 이러면 안 돼. 아 이제 나는 이제 고3이 되고 또는 나는 이제 재수를 하는데 너도 나도 뉴런을 하니까 나도 뉴런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는 착각일 수 있어. 계속 얘기하지만 커리큘럼 이게 다양하게 다채롭게 단계별로 있다는 거는
본인 상황과 수준에 맞춰서 선택을 하라는 거니까 자꾸 남들이 뭘 한다고 해서 조바심 낼 필요는 없다는 거야. 어차피 우리의 목적지는 뭘까? 대학이고 그 수능 당일날 시험을 잘 보자고 목표니까 자꾸 남이 하는 거 그냥 막 이제 따라다니시면 안 되게 도장 깨기처럼 일단 강의를 듣고 수강하시면 안 된다는 거지. 자, 그럼 내 결론 좀 내려드릴게. 본격 유런을 들어가기 전에 내가 그 과목에 정통하지 못했다. 나는 그 과목이 약간 노베이스다. 노베다 싶으면 자는 시발점을 먼저 하시는 게 맞고 고3 이제 수능 대비함에 있어서 시발점 한다고 부끄럽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수준별로 맞춰서 제가 다 진행을 해놨으니 자, 이 시발점은 정말 꼼꼼하게 다 찍어놨거든요. 다 찍어놨어. 이 시발점 뭐 이제 강좌 수가 많다고 또 이제 짜증내는 사람들이 있는데 저는 일하는 방식이 완전히 달라요. 어릴 때 공부하는 방식도 그렇게 일단 했었거든. 일단 완벽하게 알아야 돼. 근데 내가 계속 얘기하는 게 100을 가지고 내가 설명을 하잖아. 처음에 들었을 때 그 100을 다 이해를 못해요. 정말 잘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제 좀 대부분의 학생들이 100을 얘기하면 한 30에서 20 정도를 알아듣거든. 그리고 계속 공부하고 금을 짜고 촘촘하게 하면서 어느 정도 일단 경지에 오르는 거야. 그리고 수능을 이해하고 이 수학에를 좀 친숙해지면 그 다음 단계로 유런을 일단 넘어가는 거니까 자, 이 시발점이 너무 길어요. 이거 왜 긴 걸까? 하나도 빠짐없이 꼼꼼하게 다 얘기해 주는 거고 그리고 이럴 때는 이렇게 저럴 때는 저렇게 어떻게 보면 유런보다 더 자세해요. 자세하게 내용 설명 제가 배경까지 싹 다 말씀드려 길어질 수밖에 없어. 근데 너네 잘 봐. 이 수능이나 공부하는 거에서는 단기 속성이라는 건 없거든요. 너네 잘 들어야 돼. 단기 속성이라는 것은 공부가 어느 정도 맞춰진 사람들이 파이널 단계에서 단기 속성을 하는 거지. 처음부터 단기 속성하면 이거 운전면허 시험이 아니잖아. 망할 수밖에 없죠. 사상누각이라는 단어가 있지. 그렇지? 초반에 설계를 잘못하면 개망하는 거야. 그래서 제가 정성 들여서 다시 찍어놓은 거고 사실 또 개정이 되면 제가 시발점을 다시 찍어야 되거든요. 개정이 됐을 때 이거 재계약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까지 들어. 너무 힘들게 다 찍어놓은 거니까 아무도 활용을 잘 해주시고 자 이제 본격 수능 커리를 일단 넘어가도록 합시다. 자 지금 아직 11월 달이에요. 아직 11월 달이고 저는 이제 유런을 촬영을 하고 있어요. 이 수능 끝나고 이제 그 다음 날부터 제가 정비를 다시 해서 다시 일단 교재를 마무리를 짓고 이제 촬영을 쭉 하고 있는데 여러분 입장에서는 이제 12월 달, 1월 달, 2월 달에서 제가 유런을 일단은 개강을 해서 자 완강까지 시킬 건데 이 유런의 일단 개강 시기는 12월 중순쯤 될 것이고 제가 유런 OT에서 일단 자세히 말씀드릴 건데 자 유런뿐만 아니라 시냅스까지 완벽하게 일단은 한 코스를 도는 게 유런 전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제가 10주에서 11주 동안 매주 강의를 쪼개서 계속 주차별로 올릴 건데 잘 생각해야 돼. 나는 2월 말까지 완강을 하는 게 목표고 올해 기준 대선 전에 일단 모든 걸 다 끝내는 게 일단 목표긴 하지만 여러분은 제가 가는 이 템포 그대로 따라올 필요는 없고요. 유런이나 시냅스 또는 수분과 같은 경우는 6월달 시험 전까지는 그래도 일단 어느 정도 일단 정통이 되셔야 된다는 거. 자 그리고 유런 같은 경우는 올해 수능 나온 거에 발맞춰서 제가 개정을 파격적으로 한 단원도 있고 자 그냥 자는 비슷하게 일단 가는 단원도 있을 거니까 어쨌거나 제가 열심히 수업해서 올해 수능에 좋은 결과 있도록 자 저희 시그니처거든요. 시그니처니까 굉장히 열심히 또 촬영하고 열심히 일단 교재를 써놨겠지. 그쵸? 자, 아무튼 좀 잘 받아주시고 자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일단 진행을 할 거다. 자 이건 내 계획이야. 나는 너네보다 빨라야 돼. 근데 너는 이거를 2월 말에 똑같이 끝내자라고 일단 하시면 안 되는 거는 나의 경험과 너의 경험 다르기 때문에 너는 이거를 조금 더 소화할 시간이 당연히 뭐하다 필요하니까 자 너무 조바심 내지 말자는 거야. 자 나에게가 말씀드리는 거야. 자 그리고 3월달 교육청 시험을 보겠죠. 그리고 나서 3월 중순쯤으로 제가 자 드릴을 일단은 수학 1일 스타트로 발간할 건데 올해는 드릴 3이에요. 자 이따 제가 드릴에서 또다시 일단 설명드리겠지만 드릴 1과 드릴 2랑 전혀 상관없이 드릴 3이라는 새로운 문제풀이 책을 개발을 해서 드릴 1부터 내고 드릴 2랑 드릴 수학 2랑 그리고 확률 통계를 제가 4월 중순쯤에 내고 올해는 작년의 니즈를 조금 반영을 해서 6월달 평권 시험 전에 드릴 전체 5건을 다 낼 거니까 이건 내 계획이야. 여러분들이 이제 이거에 쫓아가지 못하더라도 언젠가는 수능 전까지 일단 끝이 날 거니까 자 따박따박 일단 열심히 수행해서 잘 하길 바라고요. 자 너무 일단 이 내가 가는 이 스케줄에 너무 압도당하지 말 것. 그러다가 자 이제 6월달 시험 거의 한 달 전에 제가 킬링캠프 6평 대비를 내고 이거 아마 2회차로 계획을 하고 있으니 얘도 일단 잘 풀어주셔야겠죠. 그리고 나서
잘 생각해야 돼. 내가 제일 듣기 싫은 얘기 중에 하나가 6월달 시험을 끝내 6월달 경향 반영해야 되지 않냐. 나는 그게 너무 짜증나거든. 왜냐면 내가 계속 얘기하잖아. 이건 내가 한 4, 5년 전부터 얘기했던 거야. 2015학년부터 계속 얘기했던 게 6월달 시험과 9월달 시험 그리고 수능 시험은 독립시험이니까 상관이 없도록 그렇게 얘기를 해도 자꾸 이제 기출로 하다가 내가 계속 이야기했지. 기출은 이때까지 일단 6월달 전까지 끝내고 그냥 기본 베이스가 돼야 돼. 자꾸 이거 기출 문제를 끝까지 일단 끌고 하시면 안 되고 그렇다 보지 말라는 게 아니야. 이거에만 의존하면 당연히 시험을 볼 수가 없고 요즘 시험은 데이터가 많기 때문에 기출 문제랑 EBS는 기본이에요. 그리고 나서 많은 경험을 해야 되니까 그 경험은 드릴부터라고 생각하시면서 자 6월달 시험 끝나면 킬링 캠프 시즌을 푸시고 그 다음 9월달 끝나면 킬링 캠프 시즌 2에서 저는 커리큘럼 마감이 되는데 그럼 또 이 얘기할 거야. 아 뒷부분에 뭐가 없지 않아요? 내가 계속 얘기하지. 이건 내가 일하는 스케줄이고 너는 이거를 쭉 펼쳐서 수능 전까지 잘 끌고 가서 자는 다 격파하자 이게 일단 목표니까 절대 적은 양이 아니라는 거. 자 그렇게 딱 말씀드릴게요. 자 우리 작년 커리큘럼 영상을 비교해 보시면 똑같아요. 단 이 드릴에서 제가 조금 더 빨리 당겨서 일을 해주는 거고 제가 또 올해 또 열일을 해야 되겠지. 자 아무튼 그렇게 일단은 납득을 해주시고 자 그러면 저는 이제 교재별로 어떻게 일단 이제 좀 소개를 드릴게요. 자 먼저 첫 번째가 노베인데 이 노베는 제가 이제 노베는 진짜 잘 만들어 놓은 것 같아서 정말 뿌듯해요. 이것도 진짜 만들면서 고생을 엄청나게 했었는데 2021년 기준으로 노베를 수강한 친구들이 20만 명이 넘어가요. 그럼 나는 그래도 이제 희망이 있는 건 그럼 이제 학생들이 도형을 이제 좀 안다는 건가? 나름 안도를 하고 있어. 자 그럼 또 이제 또 이런 얘기 하지. 이거 중학교 도형인데 쌤 저는 확률 통계 선택하는데 도형 필요 없지 않나요? 아니에요. 여러분 이제 여전히 공통시험 보지 도형 당연히 필요하고요. 쌤 미적분인데 저는 도형 필요 없지 않나요? 잘 생각해봐. 도형은 언제 어디서든 계속 나올 수 있어. 쌤 전 기하 선택인데 노벨을 안 하는 것은 아예 도형을 하지 않겠다는 거니까 기하 말고 다른 거 하길 바라시며 아무튼 이제 잘 생각해봐. 자 노벨 같은 경우는 그냥 이 수능으로 가는 그냥 정말 0단계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일단 제가 만든 거고 너네 하나의 커리큘럼과 하나의 강좌 또는 교재를 만들기 위해서는 정말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고 그냥 저를 갈아야 되거든요. 자 이건 정말 제가 잘 찍어놔서 아직도 일단 이거 생각만 하면 흐뭇해요. 여러 가지로 흐뭇한 게 제가 이제 매번 질문 게시판을 이게 판도라의 상자 들어가 볼까 말까 하다가 안 들어가려고 하다가 어느 날 탁 들어가면 대부분의 질문이 도형 질문이 제일 많았었어요. 많았어. 작년 얘기야. 아마 내가 작년에 커리큘럼 영상에 비슷한 얘기 했었던 것 같아. 근데 올해는 아예 황당한 질문까지는 없다는 생각에 내가 노벨을 잘 찍어놨구나 일단 생각이 드니 아무튼 잘 활용해 주시고 결론은 중학교 도형을 모르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없으니 제발 습득을 하자는 거야. 알겠죠? 자 그렇게 딱 말씀드리고 자 그 다음에 시발점은 이것도 이제 시그니처가 되어 버렸죠. 이 시발점 관련해서 자꾸 뭐 이제 나는 이제 할 일이 많은데 강좌 수가 왜 이렇게 많냐. 나는 일을 이렇게 안 하거든. 예를 들어 볼게. 수학 1이야. 내가 쭉 준비하면서 단 한 강도 그 다음으로 넘어갈 때 그 내용에 대해서 빠짐없이 설명을 해야 되겠다는 게 저의 목표고 모든 수업을 그렇게 진행하거든요. 저는 뭔가 부족했다 싶으면 다시 찍어요. 그냥 엎어버려요. 만약에 교재가 나왔는데 아주 이 부분이 마음에 안 든다. 다 태워요. 다시 발간하거든. 정말 이건 장인 정신을 만든 거야. 수학이를 저는 이제 많이 일단 강의를 찍어 한 60강 정도 된다고 치자. 이 정도 돼야지 저는 기본기가 쌓이고 다채롭게 다 경험할 수 있다 생각하는데 계속 얘기하는 게 기본 강의는 10강만 되는 거 아닌가요? 나는 이거는 거의 빠진 게 많다고 생각하니까 아예 들을 게 아니에요. 아까도 비슷한 얘기했죠. 단기 속성이라는 거는 처음 배울 때는 단기 속성이 없어요. 이게 단원의 목차가 뭐가 있나 이걸 보는 거 공부하는 게 아니야.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최대한 자세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놨으니 자 수능 단계에서 그 과목에 대해서 정통하지 못한 친구들은 자 시발점을 공부하셔도 상관이 없으니까 너무 자 조바심 내지 말자는 거야. 괜찮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시그니처 뉴런인데 이 뉴런 같은 경우는 너무 유명해서 제가 뭐 더 부가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로 그냥 이거 저 자체 그냥 브랜드가 됐거든요. 브랜드인데 이 뉴런도 틀은 계속 똑같으나 제가 매년 지금 거의 한 10번 정도 일단 개정을 해서 올해 2023학년도 뉴런이 또다시 일단 나왔으니 자 아마
또 이 생각하는 친구도 있을 거야. 아, 저는 뭐 작년 책도 있고 재작년 책도 있는데요. 여러분 이제 좀 주도면밀하게 관찰해 보시면 제가 서술하는 방식이라든지 코멘트라든지 아니면 리마크라든지 아니면 내용이 새롭게 더 추가된 것도 있고 제가 이제 아예 불필요한 거 뺀 것도 있기 때문에 그냥 저는 제 나름의 일단 이제 의견을 가지고 수능을 일단 잘 대비하자로 일단 써놓은 책이니까 활용해 주시고, 그리고 시냅스를 자꾸 풀까요 말까요 고민하면 제가 드릴 말씀이 없어요. 자, 요즘 시험은 이때까지 나왔던 기출문제 기본이고요. 시냅스 다 제작 문제거든요. 자, 낯선 문제를 많이 풀어야지 많이 성공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제발 하자는 거야. 만들어 놓잖아. 근데 자꾸 안 해. 그래 놓고 자꾸 할까요 말까요. 이거 할 거야 저걸 선택지를 자꾸 달라면 어떡하니. 이거는 선택 과목이 아니잖아. 그냥 다 하는 거야. 그냥 다 하는 거야. 자, 그리고 여기 주의점 보세요. 기본 개념 및 내신 단계 학습이 충분히 진행되지 않은 학생이라면 자, 이거는 수강하지 마시고요. 어느 정도 수능에 대한 나름의 이해가 있어야지만이 이 진가를 알게 되는데, 이 뉴런 할 때쯤에 들리는 얘기 중에 하나가 뉴런은 아는 만큼 들리는 거 아닌가요? 너네 근데 잘 생각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아는 만큼 들리고 아는 만큼 보여요. 아는 만큼 들리고 아는 만큼 보이는 거야. 이 공부를 해나가고 학습이라는 과정은 이 세상의 해상도를 높이는 과정이잖아. 당연한 거 아니겠어? 너네 예를 들어서 뭐 영어라고 치자. 네가 어떤 새로운 단어를 알았어. 뭐 예를 들어서 이번에 수능에 이제 그 각주에 달려있던 단어 보니까 이런 단어가 있더라고. 아, 이 단어 되게 멋진 단어고 되게 고급스럽게 쓰는 단어거든요. 그럼 너는 이제 이 단어 알았지? 그럼 앞으로 이제 뭐지, 텔레비전 보다가 또는 책 보다가 이 단어 보면 아, 이게 이거였구나, 이제 안목이 높아지는 거잖아. 그만큼 네가 아는 게 많아지는 거야. 그러면 이 뉴런 같은 경우는 분명히 학생들마다 일단 이제 이해도가 일단 달라질 거고,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뭔가 이제 느끼는 바도 다를 건데, 내가 이제 한 가지 얘기를 해줄게요. 커뮤니티에 보면 요즘에 이런 얘기 하더라고. 돌돌현이래. 돌고 돌아 결국엔 현우진이죠. 당연하지. 그러니까 매번 커리큘럼 시작할 때 뭔가 이제 뭐 잘못된 선택은 아니지만 나름 일단 선택을 하다가 결국 돌고 돌아 현우진이 옳았구나라고 뒤늦게 느끼는 친구들이 꽤나 많거든요. 자, 항상 모든 학문은 마찬가지야. 세상 모든 거는 아는 만큼 보이고 아는 만큼 들리는 거니까 더 알아가려고 노력해야지. 자꾸 내 머리는 돌이니까 나는 그냥 말하는 감자니까 내 머리를 깨주세요. 이렇게 앉아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능동적으로 진행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커리큘럼이니까 정말 제가 하는 그 수학적인 생각, 나만큼 수학을 할 수 있게 될 때까지 일단 열심히 독파하고 강의를 듣고 문제 풀고 교재 읽고 해서 좀 잘 가길 바랍니다. 제일 중요한 교재랑 강좌야. 자, 우리 그 다음 커리큘럼. 자, 드릴 관련해서 제가 이제 뭐 나중에 일단은 또 드릴이 아니고 수분감이죠. 자, 이 수분감은 제가 OT에서 일단 잘 설명해 놨으니까 보시되, 자, 이거 역시 마찬가지야. 계속 이거를 뭐 요즘에는 기출문제 필요 없다는데요. 드릴 필요 없어요. 자, 이거는 6월달 평가 전까지 거의 숙달될 정도로 수능이 이런 거였구나를 알기 위해서 뉴런하고 수분감을 병행해서 일단은 격파를 해놓으시고, 그리고 가다 보면 수능 특강도 나오겠죠. 수능에서 나오겠죠. 걔네들을 풀면서 올해 반영이 되겠구나 생각하셔야 되고, 실제로 올해 수능에 보시면 수능 특강 수능 와서 꽤나 반영이 의외로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절대 어떤 것도 버릴 필요가 없다는 거야. 그럼 이제 요 정도 일단 오면 학생들이 이제 머리가 복잡하고 지쳐요. 너무 할 게 너무 할 게 많은 거 아니야? 맞아요. 너무 할 게 많아요. 근데 이건 나의 문제가 아니고 지금 시험 자체가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점점 해가 가면 갈수록 할 게 늘어날 거니까, 자, 아무튼 우리 압축적으로 잘 해서 꼼꼼히 대비해서 한 번에 가자는 거지. 한 번 더 하고 두 번 더 하고 세 번 더 하고 계속 결과가 좋아질 거라는 그런 희망적인 시험들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언젠가 뻥 터질 것 같다 얘기했죠. 뻥 터지기 전에 일단 빨리 하고 우리 그 다음 세계로 넘어가자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드릴 얘기 좀 할게요. 드릴도 나는 애들 하는 얘기 듣고 싶지 않아. 왜냐면 나는 내 주관을 갖고 일을 하잖아. 제가 드릴 1을 발간을 했어요. 발간했어. 그리고 나서 작년이죠. 2022학년도 수능 대비해서 드릴 1을 남겨놓고 드릴 2를 새로 발간하면서 드릴 1하고 드릴 2를 동시에 다 하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유는 시험의 체계가 바뀌면서 이제 더 이상 기출문제만 가지고는 되던 시절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풀이를 다양하고 다채롭게 많이 한다 하면서 저는 항상 얘네들 수업하면서도 EBS 보셔야 되고요. EBS 풀면서 이런 문제가 나오겠어라고 하는 거 역시 일단 풀었는데 계속 말씀드렸으니까 경험을 많이 쌓기 위해서 제가 올해도 드릴 1과 드릴 2를 남겨놓을 거야.
남겨놓을 거야. 자, 그리고 드릴 3이 발간이 되는데 전면 개정이 돼서 완전 다른 문제 새롭게 일단 구성해서 수학 1과 수학 2 그리고 확률 통계 미적분 기하까지 일단 다 발간할 것이고, 그리고 또 주의할 거, 드릴에 딸려있는 드릴 워크북 있죠? 드릴 워크북은 누적으로 제가 이때를 다 풀어야 게 아니고 올해는 새롭게 개정돼서 자 드릴 워크북이 새롭게 나오니까 자 이거는 뭐 혹시나 이제 작년이나 재작년 드릴 워크북이 이제 있는 친구들은 굳이 일단 새로 안 사셔도 될 것 같아요. 하지만 본 교재는 완전히 다를 거니까 드릴 3 격파하시고 2 격파하시고 1 격파하시고 뭐 순서대로 깨도 좋고 순서 상관없이 깨도 좋고 어쨌거나 경험을 다채롭게 하자는 거야. 근데 제가 이 모든 커리큘럼을 짜는 기본은 뭐겠어? 내가 수험 생활을 하면 공부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를 기준 잡고 가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험에서는 자 문제풀이 다양성을 늘려야 되기 때문에 너무나 당연히 이렇게 진행할 수밖에 없다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이어서 일단 말씀드릴게요. 자, 마지막 킬링 캠프는 올해도 마찬가지야. 6월달 대비 있을 것이고 시즌 1이 있을 거고 시즌 2가 있을 건데 제가 이제 어떤 일이 생길지는 모르겠지만 좀 상황을 보고 만약 6월달 9월달 살짝 좀 조짐이 안 좋다 싶으면 회차를 늘릴 가능성도 있으나 아직까지는 잠정적으로 자 시즌 1이 6회인데 이거보다 조금 더 늘어날 수 있다고 생각만 해놓자. 이제 그때 가서 일단 말씀드릴게요. 자 시즌 2 역시 6회야. 이거보다 조금 더 늘어날 수 있으나 자 아직은 일단 잠정적 6회라고 생각하시고, 그리고 나서 6평 대비가 있죠. 6평 대비 역시 자 2회차로 일단 발간할 거니까 이것만 해도 차고 넘치고 자름 이것만 푸는 게 아니잖아. 시중에 나와 있는 다른 좋은 모의고사도 많을 것이고 그리고 EBS에 딸려 있는 모의고사 있을 거고 이것저것 너무 할 게 많으니까 제가 계속 이 막판을 일단 더 던지기는 조금 그러니 저는 가장 정제해서 딱 요 정도를 일단 기본 계획으로 삼고 갈게요. 괜찮죠? 킬링 캠프 하니까 내 지금 뭐 영상이 굉장히 길어지는 것 같은데 뭐 제가 이렇게 나와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하는 게 일단 수업 말고는 없으니까 좀 말씀드리면, 작년에 킬링 캠프를 냈더니 시험이 이렇게 나오겠냐고 자꾸 미출제 우선만 계속 번복해서 내는 게 과연 수능 시험에 도움이 될까요? 라고 또 방구석 평가원장들이 전국 8도 각지에서 농민봉기를 계속 하셨으나 제가 맞았어요. 제가 맞았어. 실제 수능 시험이 매우 낯설게 출제되었기 때문에 자 올해도 6월달 9월달 뭐 진행하는 기조 보면서 저는 그냥 제 길을 갈 테니 따라오려면 따라오시고 너의 길은 또 개척해서 가시던가, 하지만 내가 가는 길이 목표 지점에 갈 수 있는 가장 최단 거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일단 준비하는 거니까 자 아무튼 잘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뭐 얘기 길어졌으니 어쩔 수 없어요. 뭐 여러분 이제 이런 영상 보는 거 되게 좋아하길래 제가 이제 말을 조금 더 해볼게. 제가 며칠 전에 더닝 크루거 효과라는 걸 일단 보고 진짜 경탄하고 감탄했거든요. 아 그래서 이 얘기를 꼭 학생들한테 한번 해줘야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이거는 이제 공부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인생 전반에 걸쳐서 뭔가 이제 나타나는 심리학적인 현상인데 이건 거의 너무 그냥 딱 들어맞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딱 들어맞거든. 너네 가로축을 잘 봐봐. 가로축은 뭐 지혜나 경험 또는 지식이겠죠. 그리고 세로축은 자신감이야. 그러면 이게 일단 이제 요약을 하면 결국 뭐냐? 능력치가 부족한 사람들은 본인의 능력을 과대평가하고요. 능력치가 좋은 사람들은 본인의 능력을 과소평가하면서 살아간다는 게 이 효과의 핵심인데, 이건 정말 어디다 그냥 갖다 끼워도 일단 다 맞아요. 다 맞거든. 그럼 나는 이제 생각을 이렇게 해. 내가 이제 강의를 계속 촬영을 하면서도 느끼는 건 이 강의 촬영은 자기 비하의 연속이거든요. 내 얘기를 먼저 해주고 네 얘기를 할게. 강의를 촬영하고 이제 수업 준비하는 게 자기 비하의 연속인데, 내가 이제 친구들하고 얘기를 쭉 하다가 그런 얘기를 했어. 내 친구 중에 이제 미국에서 이제 그 아침 뉴스 앵커라는 친구가 있어요. 근데 그 친구는 이제 아침 6시에 일어나야 아침 6시 방송이야. 그럼 너네 아침 6시 방송인데 5시에 일어나면 될까 안 될까? 되는 거지. 그렇잖아. 걔는 기상을 2시 반에 해요. 2시 반에 해서 이제 준비를 해서 6시에 아침 뉴스를 하는 거야. 근데 걔가 이제 딱 했던 얘기 중에 하나가 자기는 직업 자체가 뭐 이제 내가 뭐 2021년 뭐 몇 월 달 며칠에 했던 뉴스로 절대 기억될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아침 6시에 꾸준하게 나와서 같은 모습으로 내가 실수하지 않고 나오는 거를 보여줘야 되는 게 나의 직업의 일단 가장 큰 틀이고,
그리고 뭐 정확하게 일단 전달하고 주어진 대로 일단 잘 읽고 그런 것도 일단 중요하지만 그 성실함이 일단 나의 직업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나의 직업에 대해서 생각을 한번 해봤어. 내 직업은 사실 아직 미국에 있는 직업은 아직도 이해를 잘 못하는 친구도 있거든. 근데 나는 강사잖아. 나는 강사인데 생각해보니까 나는 대본도 써야 돼. 그렇다고 내가 수업할 때 대본을 써가지고 그대로 읽지는 않겠지. 그러니까 나는 머릿속에 이제 각본도 써야죠. 그 교재를 쓰면서 집필도 해야 돼. 그 교재를 쓰면서 구성까지 고민을 하셔야 돼. 그 너는 이제 제가 수업할 때 문제 푸는 거 보면 유런 진행할 때도 마찬가지고 왔다 갔다 풀지 않죠. 1번 다음에 2번 다음에 3번 다음에 쭉 풀지. 그게 뭐겠어? 구성력이야. 왜? 내가 틀을 이미 다 짜놓고 난 이 순서대로 쭉 갈 거고 거기에 맞춰서 가니까 뭐 갑자기 이제 뭐 수업하다가 12번을 먼저 뭐 이런 얘기 안 하지, 그치? 그건 구성력이 부족한 거고. 그리고 마지막에 제가 뭐도 해야 돼? 연출도 해야 되고요. 제가 나와서 연기도 해야 되고 내가 노동도 해야 돼. 물론 이 촬영은 우리 PD님이 해주시고 업로드는 업로드 팀이 해주시지만 이거를 다 해야 되거든. 그래서 근데 뭐 이렇게 하니까 되게 이제 뭐 장엄한 직업 같지만, 그러니까 이런 걸 생각하면서 계속 일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능력치가 한두 개가 필요한 게 아니거든. 그럼 이제 이거를 강사 생활 내가 하고 있으니까 내 직업이 강사니까. 내가 미국에서 친구한테 얘기할 때 나는 그냥 렉처러나 그냥 티처라고 얘기하거든요. 나 어디 가가지고 I'm rich 이렇게 얘기 안 해요. 미쳤니? 그냥 내 직업은 강사야. 나는 A 티처나 A 렉처러라고 딱 얘기를 하거든요. 아, 그렇잖아. 뭐 그럴 수 없잖아. 뭐 이제 뭐 뭐 출국을 했어. 뭐 이제 심사대 가끔 이제 물어보면 이제 직업을 물어보거든. 그럼 나는 티처라 그래. 그냥 아니 렉처러라 그래. 가서 이제 I'm fucking rich 이렇게 안 그러거든. 아, 그렇잖아. 그냥 이제 나는 직업이 강사야. 근데 내가 강사 생활을 시작했던, 근데 얘기를 해줄게요. 2011년이잖아. 이제 학원가의 대치동이 나왔어. 그 지금 이제 또 이제 조금 있다가 2020 이제 2년 일단 되는데, 제가 이제 강사 초기 때는 어떤 생각 많이 했었냐면, 와 이제 매번 수업을 하면서 진짜 육체적으로 힘들긴 하지만 와 내가 진짜 잘한다라고 생각하면서 자신감이 그런 자신감, 그때 패기는 지금이랑 이제 비교도 안 돼요. 그러니까 매번 수업하고는 와 진짜 미쳤나 봐, 진짜 개 잘했네 막 생각하고 있었어. 자신감 피크를 찍지. 그러니까 매번 이제 강의를 하면서도 와 나는 이제 잘은 모르지만 일단은 와 내가 엄청 잘한다라고 생각하다가 매년 지나면서 제가 이제 온라인 강의 시작을 했잖아. 온라인 강의 딱 하면서 2015년에 딱 이제 1년차 촬영하고 나서 그때를 생각했던 와 존나 잘해. 난 진짜 너무 잘해. 그건 진짜 천직인가 봐 생각했는데 2016년 강의를 준비하면서 2015년을 보면 개쓰레기야. 개쓰레기야. 내가 이제 온라인 강의를 하면서 이 선을 탔던 것 같아. 이 선을 정확하게 탔던 것 같거든. 나는 우매했던 거야. 우매함의 극대값을 찍고 2015년, 16년, 17년 강의를 쭉 진행하면서 나는 병신이었구나. 이걸 매년 느꼈어. 근데 그 과정이 없었으면 지금의 내가 없었을 거거든. 이 강의를 촬영하는 건 매번 자기 비하의 연속이고 수업 준비하는 것도 너무 스트레스가 심해요. 왜? 작년보다 더 나아야 될 것 같고 강의를 하면 할수록 나는 잘 모르겠고 공부를 하면 할수록 잘 모르겠어. 근데 나도 어릴 때 생각해 보니까 공부를 하면 할수록 잘 몰랐거든. 근데 제일 열심히 했거든요. 그 이유가 뭔지 생각해 보니까 그냥 결핍이야. 나는 잘함에도 불구하고 계속하는 이유는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그냥 계속하는 건데, 나는 수험생들이 그걸 알았으면 좋겠어. 지금 나는 2022년이 되잖아. 나는 어디쯤일까 내가 이걸 보면서 좀 고민 한번 해봤거든. 나는 이쪽과 이쪽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 나 아직 여기에 일단 오지는 못했어요. 오지는 못한 것 같아. 이때 여기까지 가면 이제 은퇴를 해야 되겠지. 근데 아직도 뭔가 깨달음이 일단 커지다가도 나는 미물이구나. 깨달음이 커지다가도 나는 미물이구나. 근데 저는 사실 그냥 개인적으로는 여기 못 갈 것 같아요. 그리고 저기 가면 사람이 아닌 것 같아. 그냥 나는 여기서 왔다 갔다 시지프스예요. 올라가다가 떨어지고, 씨발 올라가다가 떨어지고, 그냥 계속 이러면서 일단 마음가짐을 갖고 싶거든. 왜? 그래야지만이 내가 수험생들과 같이 생활한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내가 이제 이걸 보고 진짜 경탄하고 감탄했던 거는, 대부분의 수험생들은 제가 이제 그 수분과 OT 하면서도 방구석 평가원장 얘기를 했잖아. 내가 생각했던 대부분의 전체 수험생들 중에서 정규분포상에서 Z값이 마이너스 1부터 1까지인 친구들은 대부분 여기에 분포하고 있어요. 그리고 극히 일부는 아예 시작도 안 하니까 뭔지를 모르고, 그리고 정말 이제 전교에서 뛰어난 친구들,
그러니까 뭔가 딱 초월한 딱 느낌이 드는 친구들. 너네 이제 학교에서도 보면 또는 뭐 재수학원이나 뭐 이제 스터디 카페 이런 데 보면 한두 명쯤 이런 애들 보이거든요. 그런 애들이 이쯤이나 이쯤인데 이거는 조금 미스테리야. 이건 좀 미스테리고 대부분 정말 극상위권 정말 초극상위권 애들은 이쪽을 일단은 좀 타고 있지 않을까? 그 친구들 보면 자기가 공부를 마쳤다고 해가지고 끝이 안 나거든요. 그 친구들이 제일 열심히 하고 제일 겸손해요. 이유는 뭘까? 왜? 본인은 언젠간 떨어질 수 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절망의 계곡 극소로 가지 않기 위해서 계속 부단히 일단 열심히 하는 거야. 근데 우리 방구석 평가원진들, 자 여기 방평원이라 쓸게요. 우리 방평원 친구들은 여기에 있죠. 그렇지? 그럼 뭐야? 아무것도 모르면서 아는 척을 졸라 한다는 거지. 이거를 극복하셔야 돼요. 극복하셔야 돼. 자, 여러분 이 그래프를 보시면서 극대를 넘어서 이제 수험 생활하다 이제 현타 오는 애들 가끔 있어. 공부를 막 하다 보면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아. 진짜 확 떨어지죠. 그리고 나서 이걸 이제 보통 수험 생활을 슬럼프라 얘기하는데 그거를 견뎌야 되는데 이 슬럼프도 가짜 슬럼프가 있어. 가짜 슬럼프는 뭐야? 그냥 하다 보니까 뭔가 좀 이제 난 잘하는 것 같으면 뒤로 떨어져. 그럼 일로 가는 거야. 안 돼요. 계속 진행하셔야 된다는 거지. 자, 아무튼 이 그래프를 보면 뭐 제가 해석하는 거 말고 여러분들 나름 느껴지는 게 꽤나 있을 거야. 자, 방구석 평가원장이 되면 될까 안 될까? 안 되죠. 우매함의 봉우리를 넘어서 절망의 계곡을 지나서 깨달음의 비탈길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수능 당일날 팍 하고 일단 치고 그 다음 세로 넘어가셔야 돼. 근데 이거는 만능이야. 아무리 봐도 만능이야. 만능인 게 세상 어떤 상황에 일단 대응시켜도 맞아요. 그러니까 나도 이제 강사 이제 시절 뭐 어릴 때 있잖아. 어릴 때 생각해 보면 방평원 요 근처에 있었지. 그러다가 이제 온라인 강의 하면서 절망의 교육을 빠져본 적도 있고 그다음에 다시 일단 올라가는데 아직 이제 지속 가능성의 고원까지는 나는 못 갈 것 같아. 아무튼 뭐 나에 대한 소감이고 이걸 보면서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수험 생활함에 있어서 나는 어떤 스테이지 어디에 있나 이걸 이제 좀 알아보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 자, 아무튼 이제 요거는 이제 뭐 그냥 별도 얘기였고 제가 현장 강의를 안 하다 보니까 뭔가 이제 이런 기회가 되면 자꾸 말이 길어져. 근데 뭐 이제 여러분 이제 즐거웠으면 되는 거고 원래 중요한 거 그거 아니겠어? 저는 이 친구들 만나서도 아무 얘기나 잘해주거든요. 그리고 계속하는 얘기가 이것저것 디테일을 기억하지 말자. 그냥 그 순간 즐거웠던 것만 기억을 하자. 라고 일단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이제 앞으로 이제 시작되는 이 수험 기간 동안 정말 많은 일들이 있을 것이고 굉장히 힘들겠지만 저 또한 여러분과 같이 열심히 하고 있다는 거를 잊지 마시고요. 잊지 마시고 뭔가 이제 순간순간 위기가 올 때마다 저를 한번 떠올려 주세요. 저를 떠올려 주자는 거는 저 쉽게 사는 것 같지만 절대 쉽게 살지 않거든요. 저도 만만치 않게 여러분만큼 스케줄 빡빡하게 살고 있고 이렇게 되는 이 과정 그럼 나는 이걸 왜 하고 있을까? 뭐 나 때문에 일을 하지만 여러분들은 잘 되기 위해서 제가 1년 동안 텐션 유지하면서 가는 거니까 자 아무튼 열심히 해주길 바라고 자 아무튼 다 최고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자 제가 오늘 했던 얘기들 잘 새겨 들으시고 내가 또 이제 마무리를 또 못 짓겠거든? 결론 뭘까? 앞으로 좋다 힘들 거야. 하지만 다 열심히 해야 돼. 그렇지? 어쩔 수 없는 거니까 자 아무튼 이제 저랑 어떤 강에서 어떻게 보게 될지 모르겠으나 자 이제 수능을 준비하는 이 대한민국 수험생들 다 화이팅 하시고 자꾸 놀고 그러면 안 돼. 알겠지? 대학을 가기로 마음 먹었으면 일단 가서 졸업까지 일단 하자. 갈 수 있는 최대한 잘 가자. 알겠죠? 자, 그거 일단 제가 모토로 삼는 거니까 자 열심히 하시고 자 저는 이제 수업에서 보도록 할게요.